유리함수의 그래프 마지막이죠. 예, 통분대 3번 유형에서 통분되어 있는 모양이 이제 4번 모양인데 분모 1차식, 분자 1차식. y는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 이런 꼴의 그래프입니다. 희한한 조건이 하나 있죠. c가 0이 아니라는 건 이해가 되죠. c가 0 돼버리면 분모가 d가 되는 거잖아. 상수가 되는 거잖아. 이랬을 때는 분수함수가 아니고 뭐가 된다고요? 1차 함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c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AD-BC가 0이 아니다. AD-BC가 0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CX 플러스 D라는 분수식에서 AD-BC가 0이 된다면 거기는 0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0이 아니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0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AD-BC가 0이라면 이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요게 AD와 BC가 같다는 얘기죠. AD와 BC가 같다는 얘기예요. 이걸 비례식으로는 A 대 B는 B와 C가 곱해져 있죠. C 대 D와 같이 표현해 줄 수 있어요. 또는 A 대 C는 C랑은 B가 곱해졌으니까 B 대 D와 같이 비례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어. 그러면 A는 B 곱하기 K, C는 D 곱하기 K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 분수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CX 플러스 D분의 A에다가는 BK 그 다음에 CX 플러스 D가 아니죠. 쏘리 A에다가는 BK를 대입해서 BKX 플러스 B 그 다음에 C에다가는 DK를 대입해서 DKX 플러스 D라고 표현을 하면 분자는 B로 묶어지죠. B에 KX 플러스 1 그 다음에 분모는 D로 묶어져요. D에 KX 플러스 1 이렇게 묶어진다고요. KX 플러스 1이 약분이 돼버리죠. 뭐가 돼요? D분의 B 이렇게 상수함수가 돼버려요. 물론 이제 분모가 0 되는 건 안 되는 거긴 하겠지만 대체로 상수함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게 아니다라는 조건을 거기에 추가로 준 거예요. 예, 요것도 출제되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를 풀 때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분수함수 y는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온 거냐? y는 위에서 배웠던 x-p분의 k 플러스 q 요 식을 뒤에 있는 플러스 q를 앞에 있는 분수랑 통분해서 정리를 해서 만든 식인 거예요. 여기 있는 문자를 그대로 쓴 건 아니고 어쨌든 분모 분자가 다 1차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했던 점근선, 정의역, 치역,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칭 이렇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공식화해서 배울 건데 여기에 추가로 한 가지 더 이 모양을 이 모양으로도 바꿀 수는 있어야 돼요. 문제를 풀 때마다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필요할 때가. 그래서 바꿀 줄은 알아야 돼요. 주로 언제 필요한 거냐면 요 K값이 필요할 때가 있어. K값. 도대체 누구를 평행이동시킨 거냐? 평행이동시키라는 말 자체가 나왔다고 해서 필요한 게 아니고 누구를 평행이동시킨 거냐가 필요할 때가 있어. 이 K값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나는 보통 대분수꼴이라고 하는데 대분수 형태 틀린 말이죠. 대분수 형태란 말이 어디 있어요? 나만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에 플러스 Q가 붙어 있어서 나는 주로 이 모양을 이렇게 바꾸는 거를 대분수 형태 또는 대분수 꼴이라고 보통 나는 얘기해요. 어디 가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자, 대분수 꼴로 바꿔주는 것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점근선 구할 줄 알면 되고요. 정의역, 치역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대칭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거기에 추가로 대분수 형태로 바꾸는 것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대분수 형태로 바꾸는 걸 먼저 연습을 해볼게요. 이 문자를 그대로 사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숫자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y는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4를 가지고 대분수 형태로 바꾸는 거를 한번 보여줄게요. 방법은 보통 두 가지를 많이 설명을 하는데 나는 계산에 자신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분모 x 플러스 2는 그대로 쓰시고요. 분자 3x까지를 한번 써보세요. x끼리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3배 한 거 같죠? 그 분모 전체에다 3배를 하는 거야. 일단 쓰는 거야, 그렇게. 3배를 해서 3x 플러스 6이라고 쓰는 거야. 이 3x를 보고 3배를 찾아내는 거예요. 바로 요 3x를 보고, 분모는 x잖아, 그치? x고 분자는 3x라고 되어 있잖아. 3배 하면 똑같아지겠네,를 생각하고, 분모를 3배에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3x 플러스 6 이렇게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얘랑 달라졌죠. 뒤에 마이너스 2를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두 식이 똑같아지는 거죠. 이제는 이 하나의 분수를 요렇게 한번 분수 두 개로 나눠 쓰는 겁니다. 이렇게 x 플러스 2분의 앞에 있는 두 개는 3으로 묶어내면 똑같이 x 플러스 2가 되겠죠. 바로 요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약분하겠다는 얘기죠.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이 분수식이 요렇게 두 개의 분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얘는 약분할 거고요. 얘는 남겨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라는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해할 수 있겠죠? 네. 분모에 3배 하면 요게 되죠. 그래서 3배를 직접 해서 3x 플러스 6이라고 쓰고 뒤에 있는 상수함을 맞춰서 마이너스 2라고 써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빨리 대분수꼴로 바꿔줄 수 있어. 물론 꼭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건 아니야. 이 답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분수라고 하는 게 실제로 나눗셈 얘기하는 거니까 분자 3x 플러스 4를 x 플러스 1로 나눠요. 물론 얘가 1차식이니까 조립제법을 써도 됩니다. 3 하면 3x 플러스 6 될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죠. 그거를 몫 3 더하기 나머지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라고 쓰는 거야. 몫 나머지요. 몫 나머지. 아까랑 답이 똑같겠죠? 당연히 똑같아져야 되는 거죠. 자, 대분수 형태로 고쳐서 k 값을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는 y는 x분의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 x축, y축에 대해서 음수니까 이쪽에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요 그래프를 적당히 평행이동시킨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예, 요거를 찾아낼 때 대분수꼴로 고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추가로 뭐가 만들어지느냐? 점근선이 의외로 쉽게 찾아질 수가 있어. 점근선. 첫 번째, 점근선 한번 찾아봅시다. 점근선 두 개 있었죠. 하나는 분모가 0 되는 거는 안 된다 그랬었잖아. 그치? 근데 그게 점근선이야. 분모를 0이라고 하면 그게 점근선이에요. 점근선은 분모는 0이라고 하면 x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이게 첫 번째 점근선입니다. 두 번째 점근선은 얘를 이렇게 바꿨으니까 얘는 0이 안 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3이, y는 3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3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3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얘하고 요것의 일부만큼이 딱 약분이 돼서 3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두 번째, y는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 x의 개수란 여기는 1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3을 얘기하는 거죠. 개수분의 개수 이렇게 하면 y는 3이라고 하는 점근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꼭 이렇게 고쳐야 점근선이 구해지는 건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점근선을 만들 수 있다고요. 자, 점근선이 그럼 뭐가 된다고요? 점근선이 첫 번째 x는 분모 0이라고 하면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c분의 d가 되는 거죠. 두 번째 y는 개수분의 개수하면 된다 그랬었죠? c분의 a 이렇게 만들어준다고요. 점근선 두 개를 요 식에서 찾아내는 거 알아두시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야. 점근선 두 개가 주어져 있으면 대체로 이 정도의 분수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이 어떤 분수함수가 있는데 점근선이 뭐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2라고 알고 싶시다.
요렇게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2라고 점근선 두 개를 줬어요. 분수함수인데. 그러면 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y는 일단은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이었었겠죠. 이해되시겠어요? 분모 0이라고 해서 점근선 만드는 거라고요. 자, y는 2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는 2x로 시작되겠죠. 대신 여기에 있는 숫자는 얼마인지 모르죠. 적어도 하나, 둘, 셋, 넷 중에서 3개를 찾아냈습니다. 정확하게는 2개를 찾아낸 건데 3개를 찾아냈습니다. 요 한 개만 더 구하면 되는 거예요. 점근선만 가지고도 식을 이렇게까지 완성을 시켜줄 수 있다고요. 자, 점근선 2개 구하는 거 또는 뒤집어서 점근선으로 식을 만드는 거 왔다 갔다 하면서 잘 기억해 두세요. 얘는 어떻게 만드는 거라고요? 분모는 0이라고 해서 만든다고요. 원래 분모는 0 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분모는 0이라고 해서 점근선 한 개를 만들고요. x는 얼마가 만들어지는 거고 얘는 어떻게 만든다고요? y는 2라고 일단 쓰고 y는 2라고 이만큼 쓰고 그 다음에 뭘 조합하는 거냐? x의 개수 2개를 분수로 만들어주는 거야. 분모의 x의 개수분의 분자의 x의 개수요.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 c분의 a 이렇게 만들어준다고요. 그러면 정의역은 자동이죠. 정의역은 뭐가 되는 거예요? x바 x는 마이너스 c분의 d인 실수. 치역도 자동이죠. 치역은 점근선이 이거였으니까 y바 y는 c분의 a인 실수. 왜 점근선이 제일 핵심이고 중요하다고 한 건지 아시겠어요? 점근선이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의역 치역이 만들어지는 거든. 대칭도 자동이죠. 대칭.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 되느냐? 세 가지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데 첫 번째는 점근선의 교점. 마이너스 c, d, 그 다음에 c, a. 여기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고. 우리는 이 점을 대칭점이라고 하자라고 했었죠. 네, 다른 학원에서는 이렇게 얘기 안 하나요? 네, 대칭점이라고 하자라고 했었죠. 이걸 외워요? 그게 아니고 점근선 구하는 걸 외우고 점근선을 조합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고요. 두 번째는 y는 기울기가 1이면서 x 플러스 c분의 d 더하기 c분의 a. 이것도 식을 통째로 다 외우나요? 그게 아니고 기울기가 1이면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 세 번째도 있었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c분의 d 플러스 c분의 a. 이것도 외우나요? 아니죠. 기울기가 1, 마이너스 1, 요 점을 똑같이 지나는 직선. 기울기가 1인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근데 둘 다 누굴 지난다고? 대칭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간다고요.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가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형태를 고치는 거. 나눗셈을 하거나 아니면 배수를 잘 이용해서 약분되게 만들어주거나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두 번째, 점근선 구하기. 분모 0 되는 거 한 번. c는 얼마가 나옵니다. 개수분의 개수 한 번. 그럼 y는 얼마라는 게 나옵니다. 정의역 치역은 점근선에 따라가는 거예요. 대칭, 점근선의 교점. 기울기가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완벽하게 외우시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여기까지. 끝.